어머님,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거기 보낸 안 돼요. 그날 새벽이었어요. 부엌에서 갑자기 비명소리가 터졌죠. 어머님, 어머님, 탕,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 제사상 위 촛대가 바닥에 굴러 떨어졌고 대추와 밤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온 가족이 얼어붙은 건 시어머니가 쓰러져서가 아니었거든요. 제사상 한가운데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가 텅 비어 있었어요.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죠. 시어머니는 핏대선 얼굴로 빈자리를 바라보다 그대로 주저앉았고 시아버지는 입술만 달싹였어요. 숨이 멎을 듯한 순간이었어요. 며느리인 저, 김은정은 그 광경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죠. 15년. 정확히 15년을 참고 살아온 끝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서늘한 눈빛이 흔들리는 걸 봤더라고요. 하지만 누구도 몰랐어요.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그날 새벽까지 가는 데만도 너무 긴 시간이 필요했어요. 저는 59에 퇴직했어요. 남편은 중소기업 공장 관리직으로 일하다 정년퇴직을 했고요. 둘이 받는 연금은 한 달에 겨우 생활비 수준. 그래도 욕심 없이 살았죠. 아들 하나 키워 대학 보내고 결혼도 시키고 손주까지 봐주며 살았어요. 사람들은 말했어요. 은정 씨는 복 받았네. 아들 장가 잘 보냈잖아. 그 말 들을 때마다 웃었어요. 겉으로는 그랬으니까요. 우리 집에서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었어요. 바로 시어머니. 올해 82. 동네에서는 점잖고 자식 사랑 지극한 어른으로 소문난 분이었죠. 하지만 집문만 닫히면 달라졌어요. 특히 저한테는요. 며느리는 원래 희생하는 거야. 내가 시집살이 할 땐 더 했어. 너는 복 받은 줄 알아. 처음엔 다들 그러려니 했어요.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상했어요. 시어머니의 화살은 늘 저한테만 향했거든요. 명절 음식이 짜도 제 탓. 손주가 감기 걸려도 제 탓. 아들이 야근해도 제 탓. 어느 날은 친척들 앞에서 이런 말도 했어요. 우리 며느리는 돈 욕심이 좀 있어. 순간 젓가락이 멈췄어요. 친척들 눈빛이 달라졌죠. 저는 평생 남의 돈 탐낸 적 없었어요. 오히려 친정 재산까지 털어 아들 전세금 보태준 사람이었는데 시어머니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를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해요. 시댁은 대구 외곽에 작은 건물 하나가 있었어요. 3층짜리 상가주택. 몇 년 전 재개발 이야기가 돌면서 값이 많이 올랐죠. 시어머니는 늘 그 건물을 입버릇처럼 말했어요. 이건 우리 집안 재산이야. 아무나 건드릴 수 없어. 그 말의 진짜 뜻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며느리인 저는 가족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무리 15년을 살아도 제사상 차리고 병원 모시고 기저귀 갈아드리고 새벽 응급실까지 달려가도 가족은 아니었어요. 그 사실을 깨달은 날이 있었죠. 작년 겨울이었어요. 새벽 2시 전화가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죠. 숨이 안 쉬어진다. 남편과 급히 병원으로 달렸어요. 응급실. 의사는 폐렴 초기라고 했어요. 입원해야 한대요. 병원비 걱정에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죠. 그때 제가 말했어요. 우선 제가 결제할게요. 제 카드로 입원비를 냈어요. 100만 원이 넘었죠. 그런데 며칠 뒤 병실에서 친척들이 문병 왔을 때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딸이 병원비 다 냈어.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딸, 제 손으로 결제한 돈이었는데 시누이는 가만히 있었고요. 저는 그냥 물 한 컵 따라 드렸어요. 말하지 않았죠. 그날 병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더라고요. 더 힘들었던 건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효자였죠. 너무 효자였어요. 어머니 연세 생각해. 조금만 참자. 그 말이 10년 넘게 이어졌어요. 조금만, 조금만. 그 조금이 제 인생을 다 가져갈 줄 몰랐죠. 그러던 어느 날, 손주 돌보러 아들 집에 갔다가 우연히 들었어요.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였죠. 엄마 너무 힘들어 보여. 할머니가 자꾸 그러시잖아. 문 밖에 서 있던 제 발이 멈췄어요. 손주 장난감 소리만 들렸죠. 그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했어요. 아들도 알고 있었구나. 다 알고 있었구나. 그런데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가족이니까. 참는 게 가족이라 믿었으니까요. 저도 그랬어요. 그날까지는요. 올해 설 제사 준비가 시작됐어요. 평소처럼 새벽부터 전을 부쳤죠. 기름 냄새가 온몸에 배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어요. 시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지켜만 봤죠. 그러다 친척들이 하나둘 오자 큰 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며느리는 손이 느려. 요즘 사람이라 정성이 부족해. 순간 방 안 공기가 싸해졌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생선 접시를 옮겼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한마디를 던졌어요. 내 재산은 내 딸 줄 거야. 며느리는 남이니까.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국 끓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죠. 아들은 고개를 숙였고 남편은 말이 없었어요. 저는 웃었어요. 정말 이상하게도 웃음이 나더라고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무언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그날 밤 우연히 들으면 안 될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죠.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목소리였어요. 낮게, 아주 낮게. 그런데 제 이름이 들렸어요. 제 이름이. 그 순간, 숨이 멎을 듯한 순간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저는 알게 됐어요. 그들이 제게 숨긴 게 단순한 시집살이가 아니라는 걸. 재산, 계좌, 그리고 제사상보다 더 큰 비밀이 있었다는 걸. 그 비밀이 결국 제사상 한가운데를 텅 비게 만들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시댁 안방문은 손가락 2마디 정도 열려 있었죠. 저는 빈 그릇을 치우다가 걸음을 멈췄어요. 원래 남의 대화 엿듣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발이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안에서 시누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 엄마, 그 계좌는 정리됐어? 순간 제 손이 굳었어요. 계좌?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더니 말했죠. 아직이야. 은정이가 알면 복잡해져. 제 이름이 나왔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시누이가 다시 말했어요. 오빠는 몰라? 그 사람은 알면 안 돼. 핏대선 얼굴로 말하는 시어머니 모습이 문틈 사이로 보였어요. 재산은 피부치한테 가야지. 며느리는 남이야. 그 말이 귓가를 때렸어요. 남. 15년을 살았는데, 새벽마다 병원 뛰어다녔는데, 손주 봐주고 제사 차리고 허리 망가질 때까지 일했는데, 저는 아직 남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부엌 싱크대 앞에 서 있었죠. 수돗물만 계속 흘렀어요. 차가운 물이 손등을 적시는데 이상하게 감각이 없더라고요. 며칠 뒤였어요. 아침부터 손주를 봐주러 아들 집에 갔죠. 며느리는 직장 다니고 아들은 회사 다니느라 바빴어요. 손주는 아직 초등학생. 학교 끝나면 늘 제가 데리고 있었죠. 도시락 싸주고 숙제 봐주고 감기 걸리면 밤새 열째고 그렇게 키운 아이였어요. 손주가 저를 보며 웃더라고요. 할머니, 오래 살아. 그 한마디에 웃었어요. 그런데 주방에서 설거지하던 아들 얼굴이 어두웠죠. 엄마, 응? 할머니가 요즘 이상한 말 해. 손이 멈췄어요. 무슨 말? 아들이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어요. 엄마 돈 많다고. 순간 심장이 철렁했어요. 저 돈 없어요. 퇴직금은 아들 결혼할 때 보탰고 남은 건 남편 연금과 제 국민연금 뿐이었죠. 아들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엄마가 할머니 재산 노린다고. 그 말에 국 짜든 손이 떨렸어요. 국물이 바닥에 툭 떨어졌죠. 저는 웃어 보였어요. 억지 웃음이었죠. 할머니가 농담하신 거겠지.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친척들한테도 말했대. 그 순간
숨이 멎을 듯한 순간이었어요. 소문은 칼보다 무섭죠. 한번 퍼지면 주워 담을 수 없으니까요. 그날 이후 친척들 눈빛이 달라졌어요. 명절에 만나면 예전 같지 않았죠. 은정 씨, 시어머니 잘 모셔야지. 노인 재산 문제는 조심해야 돼. 이상했어요. 누가 보면 제가 무슨 일을 꾸민 사람 같았거든요. 제가 입을 열면 변명처럼 들린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 침묵했죠. 그런데 침묵이 독이 되더라고요. 어느 날 동네 마트에서 우연히 이웃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아주머니가 망설이다 말했죠. 혹시 시댁 건물 문제 있어?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주머니가 눈치를 보며 말했어요. 아이고, 내가 괜한 말했나? 시어머니가 그러더라고. 며느리가 재산 가져가려고 한다고. 세상이 빙글 돌았어요. 마트 카트 손잡이를 꽉 잡았죠. 차가운 쇠가 손바닥에 박히는 느낌. 그런데 더 서러웠던 건 그 말을 듣고도 제가 변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쳤으니까요. 너무 오래 참았으니까.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이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물었어요. 여보, 응? 나 정말 돈 욕심 있는 사람 같아? 남편은 리모컨을 만지작거렸죠. 한참 뒤에야 말했어요. 어머니가 괜히 그러셨겠어.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저를 믿어줄 줄 알았거든요. 남편은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나이 드시면 예민해져. 그냥 넘어가. 또 그 말. 그냥 넘어가. 조금만 참자. 가족이니까. 15년 동안 들었던 말이 또 나왔어요.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죠. 울지도 않았어요. 눈물도 오래 쓰면 마르더라고요. 며칠 뒤 시어머니가 갑자기 집으로 오셨어요. 손에는 통장 정리 서류가 들려 있었죠. 식탁에 앉더니 무심하게 말했어요. 은정아, 네 어머님, 너 연금 얼마나 나오니? 순간 공기가 달라졌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으실까? 제가 대답을 망설이자 시어머니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가족끼리 못 물어봐? 가족. 필요할 땐 가족. 재산 얘기할 땐 남.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죠. 저는 대충 얼버무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 눈빛이 서늘해졌어요. 며느리가 비밀이 많네. 그날은 이상했어요. 집안을 계속 둘러보더라고요. 서랍도 보고, 서재도 보고, 제가 잠시 화장실 간 사이, 제 가방 지퍼가 열려 있었어요. 평소 닫아두던 지퍼였는데, 등골이 서늘했죠. 설마, 아니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람 직감은 틀리지 않더라고요. 그 사건은 일주일 뒤에 터졌어요.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김은정 고객님 맞으시죠? 네. 연금 계좌 관련 문의가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순간 이상했어요. 제가 문의한 적 없었거든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최근에 위임장 제출하신 적 있으신가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위임장이요? 네. 가족 명의로 상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저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죠.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더 무서웠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통장과 서류를 모두 꺼내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발견했어요. 분명 있어야 할 서류 한 장이 사라져 있었어요. 정확히 연금 계좌 관련 서류였죠. 그 순간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서늘한 눈빛, 차가운 미소, 그리고 그날 제 가방을 만졌던 손.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정말 그 사람들이 한 일일까?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해진 걸까?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제 휴대전화에 도착한 한 통의 문자. 그 문자 하나가 가족의 얼굴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평소처럼 눈을 뜨자마자 휴대전화를 확인했죠. 광고 문자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발신자가 은행이더라고요.
짧은 문자였어요. 고객님의 연금계좌 변경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손끝이 얼어붙는 느낌, 숨이 멎을 듯한 순간이었죠.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변경 요청? 제가 한 적 없는데. 급히 은행으로 전화했어요. 직원은 본인 확인을 마친 뒤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가족들이 상담 이력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변경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본인 확인 단계에서 보류된 상태예요. 순간 다리가 풀렸어요. 만약 은행이 조금만 허술했다면 제 연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노후 자금이었어요. 제가 평생 일하며 모은 돈, 늙어서 병원 갈 때 쓰려고 남겨둔 돈. 그걸 누가 건드린 거였죠. 누가? 은행 직원은 말을 아끼더라고요. 개인정보라 자세한 설명은 어렵다고. 하지만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가족 간 분쟁 사례가 요즘 많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싸늘해졌어요. 남의 일이 아니었구나. 바로 내 일이었구나. 그날 오후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은행에서 이상한 연락이 왔어. 남편은 신문을 넘기며 고개만 들었죠. 무슨 연락? 저는 문자 내용을 보여줬어요. 남편 눈이 잠깐 흔들렸어요. 정말 잠깐. 하지만 저는 봤어요. 15년 같이 살면 알거든요. 사람 표정은 숨겨도 눈빛은 못 숨기더라고요. 혹시 당신 아는 거 있어? 제가 물었죠. 남편은 바로 시선을 피했어요. 컵을 들고 물만 마시더라고요. 그럴 리가 있겠어. 짧은 대답. 너무 짧았어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혹시 남편도 알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이미 같이 움직인 걸까? 생각이 거기까지 가자 손이 떨렸어요. 15년 같은 이불 덮고 산 사람이었는데 설마가 사람 잡더라고요. 며칠 뒤 시어머니 생신 모임이 있었어요. 식당에는 친척들이 다 모였죠. 시누이 부부, 작은아버님, 사촌들까지. 웃음소리가 오갔어요. 저만 빼고요. 식사 중이었어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말했죠. 내가 늙어서 정신 있을 때 정리하려고 해. 순간 식당 안이 조용해졌어요. 다들 시어머니를 바라봤죠. 시어머니는 일부러 제 쪽을 힐끗 보더라고요. 그리고 말했어요. 재산은 피부치에게 주는 게 맞아. 요즘은 며느리 믿었다가 큰일 나는 집도 많다더라. 제 손이 멈췄어요. 친척들 눈빛이 저를 향했죠. 한 사람이 헛기침했어요. 누군가는 물만 마셨어요. 하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더 아팠어요. 저는 조용히 웃었어요. 웃는 얼굴 뒤에서 심장이 부서지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익숙한 미소였어요. 사람을 천천히 무너뜨리는 미소. 그런데 그날 시누이가 말을 보탰어요. 엄마 재산은 엄마 마음이지. 괜히 욕심내면 안 되지. 욕심. 또 그 말. 그 순간 핏대선 얼굴이 된 건 오히려 제 남편이었어요. 하지만 저를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남편은 저를 보며 낮게 말했죠. 괜히 오해받을 행동하지 마.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오해? 제가 15년 동안 병원비 낸 사람이, 제사상 차린 사람이, 손주 키운 사람이 오해받을 행동을 했다고요? 입안이 바짝 마르더라고요. 그날 음식 맛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아요. 집으로 돌아온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거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오래 바라봤죠. 낯설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조용히 참고 살았을까? 그때였어요. 서랍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통장을 발견했죠. 결혼 초에 만들었던 통장이었어요. 거기엔 낯익은 기록들이 남아 있었어요. 아들 등록금, 시댁 병원비, 시누이 결혼 축의금, 시어머니 입원비. 한 줄 한 줄 내려가는데 손이 떨렸어요. 그 돈들 한 번도 돌려받겠다는 생각 안 했어요. 가족이니까
그런데 가족은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더라고요. 통장 위로 눈물이 떨어졌어요. 오랜만에 눈물이었어요. 조용한 눈물, 소리도 없는 눈물. 며칠 뒤 더 큰 일이 터졌어요. 아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죠. 엄마, 왜 그래? 아들이 한참 말을 못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가 나한테 부탁했어. 심장이 철렁했어요. 무슨 부탁? 아들은 힘겹게 말했죠. 엄마 명의 서류 좀 가져오래. 순간 세상이 멈췄어요. 무슨 서류? 연금이랑 통장 관련. 손끝이 싸늘해졌어요. 시어머니가 손자까지 움직인 거였어요. 그 어린 손주 앞에서 늘 인자한 척하던 분이 뒤에서는 이런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은 눈을 못 마주쳤어요. 엄마 난 거절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어요. 서러워서가 아니었어요. 다행이어서 아들이 거절해줘서 제가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서 그날 처음으로 울었어요. 소리 없이 오래. 하지만 진짜 지옥은 그 다음이었어요. 그날 밤 남편이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죠. 평소엔 술 거의 안 마시는 사람이었어요. 얼굴이 벌개져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당신 알고 있었어?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죠. 다시 물었어요. 연금 계좌일. 그 순간 남편 얼굴에 핏대가 섰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다 가족 위해서 한 거야. 머리가 멍해졌어요. 가족? 누구 가족? 남편은 거칠게 숨을 쉬며 말했어요. 어머니 재산 문제 복잡해지기 전에 정리하려던 거라고. 정리. 그 말이 칼처럼 꽂혔어요. 결국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다 같이, 저만 빼고 15년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제 연금과 재산을 계산하고 있었어요. 숨이 막혔어요. 정말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거실 바닥에 앉아 새벽까지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리고 해 뜨기 직전, 휴대전화 하나를 꺼냈어요. 오래전 친구가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가족일수록 기록 남겨. 나중엔 증거만 남더라. 저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어요. 수화기 너머 목소리가 들렸죠. 법무법인입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런데 그들은 아직 몰랐어요. 제가 이미 모든 걸 지키기로 결심했다는 걸. 그리고 그 결심이 제 사상 한가운데를 비우게 만들 진짜 시작이었다는 걸.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잤죠. 눈은 부었는데 이상하게 정신은 또렷하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오래 참으면 어느 순간 눈물이 아니라 계산을 하게 되나 봐요. 식탁 위에는 어젯밤 남편이 마시다 남긴 물컵이 있었어요. 저는 그 컵을 한참 바라봤죠. 15년. 짧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식는 건 한순간이더라고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남편 아침밥을 차리지 않았어요. 남편은 방문을 열고 나오다 멈췄죠. 식탁이 비어 있었거든요. 저를 힐끗 보더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도 말하지 않았고요. 조용한 집, 그 침묵이 더 무서웠어요. 오전 10시, 저는 혼자 법무법인으로 향했어요. 오래된 건물, 엘리베이터 안거울에 제 얼굴이 비쳤죠. 낯설더라고요. 어딘가 지쳐 있었고, 어딘가 단단해 보였어요.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어요. 중간에 끼어들지도 않았죠. 제가 통장 사본을 꺼냈고, 은행 문자도 보여드렸어요. 오래된 병원비 내역까지 하나씩 정리해 갔거든요. 변호사가 안경을 벗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가족 간 재산 분쟁은 증거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미 선을 넘은 정황이 보입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선을 넘었다고요? 변호사가 서류를 짚었어요. 타인의 연금계좌 변경 시도, 위임장 관련 상담, 명의 서류 접근. 이건 그냥 오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제가 예민했던 게 아니었어요. 진짜였어요. 정말로. 변호사는 몇 가지 조언을 해줬어요. 연금계좌 비밀번호 변경, 공동인증 재등록, 모든 금융기관 알림 설정,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계좌 보호 신청도 검토하세요. 그날 오후, 저는 은행 세 곳을 돌았어요. 비밀번호를 바꾸고, 알림 서비스를 등록하고, 필요한 서류도 떼었죠. 창구 직원이 물었어요. 가족 문제이신가요? 저는 웃기만 했어요. 모르는 사람이 더 조심스럽게 대해주더라고요. 가족보다 참 이상하죠. 며칠 뒤 시어머니가 갑자기 집으로 오셨어요. 예고도 없었죠.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어요. 평소와 달랐어요. 너무 달랐어요. 목소리도 부드럽더라고요. 은정아, 요즘 힘들지? 순간 심장이 철렁했어요. 사람은 갑자기 변하지 않거든요. 특히 15년 동안 변하지 않은 사람은 더 그래요. 저는 차를 내왔어요. 시어머니는 집안을 둘러보더니 말했죠. 너도 나이 드니까 노후 준비 잘해야 해. 노후. 또 돈 이야기였어요. 시어머니 시선이 제 서류함 쪽으로 잠깐 갔어요. 아주 잠깐. 하지만 저는 봤어요. 서늘한 눈빛. 익숙한 눈빛이었죠. 그날 시어머니는 돌아가면서 한마디를 남겼어요. 가족끼리는 믿고 살아야 해.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가장 무서운 말이 뭔지. 가족이니까. 그 말이었어요. 그날 밤 아들이 전화했어요. 목소리가 무거웠죠. 엄마. 응. 할머니가 아파트 이야기했어. 순간 손이 멈췄어요. 우리 집 아파트. 퇴직금과 대출 갚아가며 마련한 유일한 재산. 아들은 말을 이었어요. 엄마 아파트 나중에 정리해야 한대. 혹시 요양원 가게 되면 팔아야 한다고. 머리가 띵했어요. 이제는 제 집까지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시어머니 재산만이 아니었어요. 제 재산도, 제 연금도 다 계산 속에 있었던 거죠. 아들이 한숨 쉬더니 말했어요. 엄마, 나 이제 알겠어. 엄마가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그 말에 목이 메더라고요. 15년 만에 처음 들은 말 같았어요. 누군가 제 편이 되어주는 말. 그날 이후 저는 조용히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남편에게도, 아들에게도, 시어머니에게는 더더욱. 법무법인 조언대로 서류를 정리했죠. 등기부등본도 떼고, 연금 내역도 정리하고, 통장 기록도 복사했어요. 그리고 우연히, 정말 우연히, 결정적인 걸 발견했어요. 은행 거래 내역이었어요. 시어머니 계좌에서 시누이 계좌로 큰 돈이 여러 번 이동했더라고요. 한 번도 아니었어요. 몇 년 동안 계속 이상했어요. 더 이상했던 건 그 시기와 시어머니가 병원비가 없다며 제게 돈을 빌려갔던 시기가 겹친다는 거였죠.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제가 낸 병원비, 제가 빌려준 생활비, 다른 곳으로 흘러간 걸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그날 변호사가 한 말이 떠올랐어요. 감정보다 기록입니다. 맞더라고요. 감정은 흐려지지만 기록은 남으니까요. 며칠 후 시댁 제사 준비가 시작됐어요. 해마다 그래왔듯 제가 음식 준비를 맡았죠. 친척들은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요. 은정이는 손이 크니까 잘해. 예전 같으면 밤새 전을 부쳤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준비를 이어갔어요. 평소와 똑같이, 너무 평범하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시어머니는 여전히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시누이도 웃고 있었죠. 남편은 여전히 침묵했고요. 그들은 아직 몰랐어요. 제가 이미 모든 서류를 변호사에게 맡겼다는 걸, 필요하면 계좌 보호 절차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걸,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 저는 이미 제사 당일 실행할 결심을 끝냈다는 걸,
왜 제사날이냐고요? 그날은 가족 모두가 모이는 날이니까요. 도망칠 사람도, 변명할 사람도 없으니까요. 제사상 위 촛불이 켜질 때 누군가는 웃고 있었고 누군가는 모든 진실을 품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조용히 숨을 골랐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곧 제사상 한가운데가 비게 될 테니까. 제사날, 새벽이었어요.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간. 부엌 깬 전 부치는 냄새가 가득했고 국은 약한 불 위에서 천천히 끓고 있었죠. 친척들은 하나둘 도착했어요. 익숙한 풍경이었어요. 15년 동안 반복된 날.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마음이 조용하더라고요. 화도 안 났어요. 서운함도 없었고요. 마치 긴 겨울 끝에 문 하나를 닫는 기분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거실 한가운데 앉아 계셨죠. 늘 그랬듯 지시를 했어요. 거기 과일 좀 더 놓고 생선 방향 바꿔. 며느리는 제사상을 볼 줄 알아야 해. 예전 같으면 뛰어다녔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 저는 천천히 움직였어요. 마지막이니까. 정말 마지막이니까요. 제사 시작 전이었어요. 친척들이 다 모였죠. 시누이 가족, 작은아버님, 사촌들까지. 제사상은 거의 완성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어요. 짧은 탄성이었죠. 사람들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어요. 제사상 한가운데 원래 있어야 할 지방과 위패 자리 텅 비어 있었어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죠. 지방은? 위패는 어디 갔어? 웅성거림이 시작됐어요. 시어머니 얼굴엔 핏대가 섰어요. 은정아. 네, 어머님.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죠. 제사상 가운데가 왜 비었어?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15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던 얼굴. 그 얼굴을 처음으로 똑바로 봤죠. 그리고 말했어요. 가족이 아니라면서요. 순간, 숨이 멎을 듯한 순간이 찾아왔어요. 친척들 표정이 굳었죠. 시어머니 입술이 떨렸어요.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남이 제사를 준비하는 건 오늘까지만 하려고요. 방 안이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촛불 타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죠.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났어요. 서늘한 눈빛으로 저를 노려봤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 때문인지, 불안 때문인지, 저는 미리 준비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하얀 봉투 하나. 그 안엔 지난 몇 달 동안 모은 기록이 들어 있었죠. 은행 문자, 계좌 상담 기록, 연금 보호 신청 서류, 병원비 내역, 통장 사본, 그리고 변호사 의견서. 친척들이 술렁였어요. 시누이 얼굴이 하얘졌죠. 남편은 움직이지 못했어요. 저는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놨어요. 툭! 작은 소리였지만 그 집안에선 가장 큰 소리였죠. 이건 변호사에게 맡긴 자료예요. 혹시라도 제 명의 재산이나 연금에 접근하면 바로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어요. 시누이가 다급히 말했죠. 언니, 오해야. 그 말에 웃음이 나더라고요. 오해. 15년 동안 들었던 말. 이젠 지겹더라고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오해인지 아닌지는 기록이 말해주겠죠. 그 순간 시어머니 눈빛이 흔들렸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늘 당당했던 사람이었는데 처음으로 두려워 보이더라고요. 그때였어요. 제 아들이 앞으로 나왔어요. 손주 손을 잡고 있었죠. 아들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엄마는 평생 우리 가족 위에 살았어요. 그런데 왜 엄마만 가족이 아니었어요? 그 한마디에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어요. 손주는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작은 손이었어요. 그런데 그 손이 얼마나 따뜻하던지 시어머니 입술이 떨렸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못했죠. 이번엔 침묵이 시어머니 차례였어요. 남편이 그제야 입을 열었어요. 얼굴엔 핏대가 서 있었죠.
그런데 화난 얼굴이 아니었어요. 무너진 얼굴이었어요. 은정아. 딱 한마디. 그 말 뒤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죠. 여보, 당신은 한 번이라도 내 편이었어? 남편은 고개를 숙였어요. 15년 만이었어요. 처음 보는 모습. 하지만 이미 늦었죠. 너무 늦었어요. 사람 마음이 떠나는 건 소리 없이 오더라고요. 제사가 끝난 뒤, 정확히 말하면 끝나지도 못한 채, 저는 짐을 챙겼어요. 크지 않았어요. 옷 몇 벌, 통장, 서류, 사진 한 장. 그게 다였어요. 남편이 따라 나왔죠.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한 번만 생각해.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생각은 이미 15년 동안 다 했으니까요. 그 후 일이 빨랐어요. 변호사를 통해 재산 보호 절차가 시작됐죠. 제 연금 계좌는 보호 등록을 마쳤고 금융기관에는 추가 인증이 설정됐어요. 혹시 모를 문제에 대비해 법률 조치도 준비됐고요. 남편과는 별거에 들어갔어요. 나중에는 협의 이혼 절차도 시작됐죠. 시어머니는 충격이 컸는지 한동안 몸져 누웠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도 오래가면 닳더라고요. 신우이는 친척들 시선이 부담됐는지 연락이 끊겼어요. 그리고 그 재개발 예정 상가주택, 나중에 알게 됐어요. 세금 문제와 가족 분쟁 때문에 상속 절차가 꼬였더라고요. 사람들은 재산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죠. 하지만 욕심이 가족을 삼키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몇 달 뒤였어요. 봄바람이 불던 날, 저는 손주와 공원을 걷고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보고 있었죠. 손주가 물었어요. 할머니, 응? 가족은 뭐야?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오래 생각했죠. 그리고 웃으며 말했어요.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가족이야. 손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은 아이였지만 그날만큼은 어른 같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남편이었어요. 한참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죠. 수화기 너머 목소리가 들렸어요. 늙고 지친 목소리. 미안하다. 그 한마디 15년을 기다린 말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이미 끝난 계절 같았거든요. 창밖엔 꽃이 피고 있었어요. 늦게 피는 꽃도 있죠. 사람 인생도 그런가 봐요. 늦게라도 자기 자리를 찾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날 처음으로 알았어요. 제사상 한가운데가 비어있던 건 조상 자리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비어있던 가족의 자리였다는 걸.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15년을 참고 살았을까요? 아니면 더 일찍 자기 자리를 찾았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고 살아야 했을까요? 아니면 더 일찍 선을 그었어야 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혹시 비슷한 일을 겪으셨다면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겐 큰 힘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 하나가 또 다른 사연을 세상에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더 깊은 인생의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상처받고 있을지 모릅니다. 부디 여러분의 노후만큼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평안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엄마 괜찮아요? 딸아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한동안 말을 못했죠. 손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거든요. 눈앞에는 빨간 도장이 찍힌 서류, 그리고 그 옆에 놓인 남편 명의 통장. 잔고 43만 원. 불과 일주일 전까지 그 통장엔 3억이 있었어요. 시댁빚, 제가 다 갚아준 돈이었죠. 그런데 남편은 태어냈어요. 정말 이상하리만큼 태어냈죠. 이제 빚도 끝났으니까 우리도 끝내자. 그 말을 하는데요. 입꼬리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차가운 미소였어요. 마치 오래 기다렸다는 사람처럼. 저는 가만히 남편 얼굴을 봤어요.
핏대 선 얼굴. 눈은 피하지도 않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뒤에서 울고 있었어요. 아니, 우는 척이었죠. 미안하다, 내가 죄인이다. 그 말만 반복했어요. 근데요, 정말 죄인 같은 얼굴은 아니었어요. 숨이 멎을 듯한 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날이 딱 그랬어요. 20년 결혼 생활이 딱 서류 한 장으로 끝나는 느낌. 저는 천천히 이혼 서류를 넘겼어요. 남편이 재촉했죠. 그냥 좋게 끝내자. 좋게? 아, 정말 웃기더라고요. 좋게 끝내자면서 제명의 적금 깨고 보험 해약하고 퇴직금 중간 정산까지 받아서 시댁빚 5억 가까이 갚게 만든 사람이 이제 와서 좋게 끝내자고요? 그 순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애 없는 게 다행이지.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식탁 위 국그릇에서 김만 올라오고 있었죠. 딸아이가 방문 틈으로 다 듣고 있었는데 그 말을 해버리더라고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웃었어요. 아주 조용하게, 서늘한 눈빛으로. 어머니, 왜요? 우리 지훈이 제 딸 아니에요? 시어머니 표정이 굳었어요. 남편도 순간 눈을 피했죠.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이 집은 처음부터 저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다는 거. 저는 원래 작은 식당 했어요. 국밥집이었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육수 끓이고 손등 대어가며 장사했어요. 남편은 그때 백수였고요. 시어머니는 늘 말했죠. 남자는 원래 크게 한 방 하는 거다. 그 한 방, 20년 동안 안 나오더라고요. 대신 카드값만 쌓였어요. 사업한다고 대출받고, 주식한다고 집 담보 잡고, 결국 시댁 아파트까지 경매 넘어가기 직전이었죠. 그때 남편이 무릎 꿇었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당신 아니면 안 돼. 울더라고요. 정말 처절하게. 저는 넘어갔어요. 바보처럼. 딸아이 대학 등록금까지 건드리면서 돈 막았죠. 그날 은행 직원 표정이 아직도 기억나요. 고객님 정말 해지하시게요? 손이 떨렸어요. 근데 남편이 옆에서 제 손 잡더라고요. 당신만 믿는다. 그 말에 또 속았죠. 그 돈이 시댁 빚으로 다 들어갔어요. 사채, 은행 대출, 보증금 밀린 거, 심지어 작은 아주버님 카드 연체까지 제가 다 막았어요. 근데 빚 맞고 나니까 돌아온 게 뭔 줄 아세요? 이혼. 딱 그거였어요. 그날 밤 남편은 거실에서 태연하게 맥주를 마셨어요. 캔 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칙. 그 짧은 소리에 제 속이 무너졌어요. 언제부터였어? 제가 묻자 남편이 고개도 안 들고 말했어요. 뭐가? 이혼 생각. 잠깐 정적. 그리고 남편이 피식 웃더라고요. 빚 생기기 전부터. 순간 귀에서 웅소리가 났어요. 숨이 턱 막혔죠. 시어머니는 옆에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또 울기 시작했어요. 너라도 참고 살아야지. 참고 살아? 제가요? 20년을? 새벽 장사에, 병원비에, 시댁 생활비에, 남편 사업 실패 뒤처리까지 다 제가 했는데요. 근데 더 웃긴 건 따로 있었어요. 며칠 전이었죠. 우연히 남편 휴대폰을 봤어요. 원래 안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알림이 떴어요. 자기야, 오늘 계약금 들어왔어. 손끝이 싸해지더라고요. 열어봤죠. 젊은 여자였어요. 부동산 중개사. 사진도 있었어요. 둘이 팔짱 끼고 웃고 있더라고요. 그 사진 속 남편. 20년 동안 본 적 없는 표정이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휴대폰 내려놨어요. 그리고 국을 끓였어요. 미역국. 딸아이 생일이었거든요. 근데 국간을 보는데 짠 건지 싱거운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눈물이 계속 떨어져서 그날 딸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얼굴 왜 그래? 저는 웃었어요. 괜찮다고 했죠. 원래 엄마들은 그러잖아요. 다 숨기니까. 근데요, 진짜 무너진 건
그 다음 날이었어요. 은행에서 전화가 왔거든요. 고객님, 공동명의 계좌가 해지됐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공동명의? 저는 해지한 적 없는데요. 급하게 은행 갔죠. 근데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남편분께서 위임장 제출하셨어요. 위임장, 제 도장, 제 서명까지. 숨이 멎을 듯한 순간이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손끝이 떨렸어요. 그게 가능해요? 직원도 난감한 얼굴이었어요.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 보여서. 문제 없어 보인다고요? 제 돈인데, 제 피 같은 돈인데. 밖으로 나오는데 다리가 풀렸어요. 은행 앞 계단에 주저앉았죠.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더라고요. 그때 남편 전화가 왔어요. 괜히 난리 만들지 마. 목소리 너무 차갑더라고요. 그 돈 어딨어? 쓸 때 썼어. 여자한테 줬어? 잠깐 침묵. 그리고 웃음소리. 낮고 짧은 웃음. 이제 와서 그게 중요해? 그 순간 뭔가 끊어졌어요. 정말 조용하게. 완전히.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죠. 아, 이 사람들. 내가 살려주면 안 되는 사람들이구나. 다음날 새벽이었어요. 평소처럼 눈이 떠졌죠. 새벽 4시. 20년 동안 몸에 밴 시간이에요. 근데 일어나야 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식당은 이미 접었고, 통장은 비었고, 남편은 안방에서 코 골며 자고 있었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잘 잘 수 있나 싶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김치통 하나, 계란 2알, 끝. 순간 웃음이 났어요. 5억 갚아준 집 냉장고가 저 모양이었거든요. 그때였어요.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시어머니가 나오더라고요. 머리도 안 빗은 얼굴로요. 그러더니 저를 보자마자 소리쳤어요. 당신 또 돈 빼돌린 거 아니지? 네.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어머니 지금 뭐라고? 모르는 척하지 마. 핏대선 얼굴로 다가오는데요. 침까지 튀더라고요. 우리 아들 통장에서 돈 없어진 거 다 내가 쓴 거잖아.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어요. 그 통장, 제 돈 들어간 통장이었거든요. 제가 갚아준 돈, 제가 메운 빚. 근데 이제 와서 제가 훔쳤다고요? 남편도 그 소리에 깼는지 슬리퍼 질질 끌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절 보자마자 한숨을 쉬었어요. 마치 사고 친 사람 보는 눈으로. 당신 그냥 인정해. 뭘 인정해? 돈 숨겨놨잖아. 와, 정말 사람 미치게 하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었어요. 차가운 미소였죠. 지금 나한테 누명 씌우는 거야? 그러자 남편이 조용히 휴대폰 하나를 내밀었어요. 은행 거래 내역 캡처. 제 이름 옆으로 송금 기록이 찍혀 있었죠. 3천만 원. 딱 일주일 전. 그날은 시댁빚 마지막 정리한 날이었어요. 마, 당신 계좌로 들어갔잖아. 저는 화면을 한참 봤어요. 그리고 바로 알았죠. 남편이 일부러 돌려보낸 거였어요. 흔적 만들려고. 제 명의로 돈 빼돌린 것처럼. 손끝이 차갑게 식더라고요. 이거 내가 꾸민 거지. 남편은 피식 웃었어요. 증거 있어?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시어머니는 뒤에서 계속 혀를 차고 있었죠. 내가 사람 잘못 봤다. 사람 잘못 본 건 저였는데요. 그날 오전 더 큰 일이 터졌어요. 집으로 경찰이 왔거든요. 초인종 소리에 문 열었는데 경찰 2명이 서 있었어요. 김정아 씨 맞으십니까? 다리가 순간 굳었죠. 네. 업무상 횡령 관련 신고가 접수돼 확인차 왔습니다. 딸아이가 방에서 나오다가 그대로 멈췄어요. 눈이 커져 있었죠. 저는 경찰 얼굴이 아니라 남편을 봤어요. 거실 뒤에 서 있었는데 팔짱 낀 채 보고 있더라고요. 서늘한 눈빛으로. 그 표정 평생 못 잊어요. 경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가족 간 문제라도 금액이 커서 절차상 확인은 필요합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우리 집안 망했다. 아니, 망하게 만든 건 당신 아들인데요. 근데 더 끔찍했던 건 딸아이 표정이었어요. 엄마를 보는데 불안해하는 눈빛, 믿고 싶은데 흔들리는 얼굴. 그게 제일 아팠어요. 엄마 진짜 아니지? 저는 바로 대답 못했어요. 목이 꽉 막혔거든요. 결국 경찰서까지 갔어요. 진술만 하면 된다더니 2시간 넘게 앉아 있었죠. 형광등은 왜 그렇게 밝은지 머리가 울리더라고요. 담당 형사가 물었어요. 남편분 진술로는 생활비 명목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용하신 거라고. 아니에요. 그럼 사용처 증빙 가능하십니까? 증빙? 아, 그 돈 다 시댁 빚 막는 데 썼어요. 근데 현금으로 막은 것도 많았고 사채업자 계좌도 뒤죽박죽이었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다 증명해요. 형사는 계속 키보드만 두드렸죠. 딱딱딱딱. 그 소리가 사람 숨막히게 하더라고요. 그때 문이 열렸어요. 남편이 들어왔죠. 정장까지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넘기고 완전 다른 사람처럼. 수고 많으십니다. 세상에 그 인간이 그렇게 공손한 목소리 낼 줄 처음 알았어요. 형사한테 커피까지 건네더라고요. 그리고 제 쪽을 보는데 차가운 미소. 정말 소름 돋았어요. 아내가 요즘 정신적으로 좀 불안정해서요. 순간 제 손이 떨렸어요. 뭐? 우울증 약도 오래 먹었고. 거짓말. 전 약 먹은 적도 없어요. 근데 남편은 태연했죠. 최근엔 물건 던지고 소리도 지르고. 아, 저도 모르게 소리쳤어요. 그러자 남편이 바로 뒤로 물러났어요. 일부러 겁먹은 표정 지으면서 보셨죠? 감정 기복이 심합니다. 와, 진짜 사람 하나 미친 사람 만들더라고요. 형사 눈빛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순간 무서워졌어요. 정말 제가 이상한 사람 되는 건가 싶어서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는데요. 현관문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어요. 처음엔 잘못 누른 줄 알았죠. 근데 안 열리더라고요. 몇 번을 눌러도 삐삐삐 에러음만 계속 났어요. 안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늘은 들어오지 마. 순간 멍해졌어요. 뭐? 당분간 따로 지내자. 내 집이야. 명예 내 거잖아. 그 말 칼처럼 들어오더라고요. 맞아요. 진명의 남편 거였어요. 대출 때문에 그렇게 돌려놨거든요. 제가 바보처럼 믿고 딸아이가 안에서 울고 있었어요. 엄마 들여보내. 근데 시어머니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렸죠. 애 교육이 안 좋아. 저는 문 앞에 한참 서 있었어요. 손에 장바구니 들고 반찬통 들고 깔 데도 없이 엘리베이터 거울에 제 얼굴이 비쳤는데 정말 낯설더라고요. 머리는 엉망이고 입술은 말라있고 눈밑은 푹 꺼져 있었어요. 그 순간 아래층 아주머니가 나오셨어요. 그리고 절 보더니 갑자기 시선을 피하더라고요. 이미 소문 난 거였어요. 횡령한 며느리, 돈 빼돌린 아내. 그렇게 저는 하루아침에 도둑이 됐어요.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우산도 없었죠. 계단 쪽으로 걸어가는데 휴대폰이 울리더라고요. 모르는 번호. 받았어요. 낮은 여자 목소리였죠. 아줌마. 순간 느낌이 왔어요. 그 여자였어요. 남편이랑 사진 찍은. 이혼은 빨리 해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아? 정말 뻔뻔하더라고요. 당신 누구야? 곧 그 집 들어갈 사람. 숨이 멎을 듯한 순간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근데 그 여자는 웃고 있었죠. 아저씨 힘들게 하지 마세요. 아저씨. 그 말 듣는데 갑자기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래. 나는 20년 바친 아줌마고 자기는 미래 있는 여자겠죠. 전화 끊고 한참 비 맞고 서 있었어요. 그때 딸아이한테 문자 하나가 왔어요. 엄마 미안해. 할머니가 엄마 경찰 잡혀간대. 나 무서워. 그 문자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어요. 아, 이 인간들이 이제 딸까지 이용하는구나. 비를 맞고 친정으로 갔어요. 근데 문 앞에서 한참 서 있었죠. 초인종을 못 누르겠더라고요. 50 넘은 딸이 비 맞고 쫓겨와 있는 모습, 부모님이 보면 얼마나 속상하실까 싶어서요. 결국 새벽 2시 넘어서야 들어갔어요. 엄마는 제 얼굴 보자마자 놀랐죠. 너 왜 이래?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근데 입이 떨리더라고요. 젖은 옷에서 물 뚝뚝 떨어지고 손은 얼음장 같고 엄마가 수건 가져오는데 그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확 터졌어요. 참았던 게 무너진 거죠. 엄마, 그 한마디 하고 엉엉 울었어요. 진짜 애처럼. 다음날 아침 눈 떴는데 몸이 안 움직였어요. 머리가 깨질 듯 아팠죠. 근데 휴대폰은 계속 울리더라고요. 모르는 번호들. 받아보니 카드사였어요. 연체금 상환 일정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순간 식은땀이 났어요. 무슨 연체요? 남편분 대출 공동보증건입니다. 공동보증? 아, 또였어요. 저 몰래 또 제 이름 쓴 거였죠. 대출 금액 듣는데 숨이 턱 막혔어요. 1억 8천. 순간 귀가 멍해졌어요. 남편이 사업 망한 뒤로 절대 안 한다고 약속했거든요. 근데 뒤로 또 빚을 만든 거예요. 그것도 제 이름 묶어서 저는 바로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근데 안 받더라고요. 계속. 그러다 문자 하나 왔어요. 소리 지르지 말고 변호사 통해. 변호사. 진짜 준비 다 해놨더라고요. 제가 정신 못 차리는 사이. 하나씩 다. 그날 오후였어요. 딸아이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지훈이가 보건실에 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죠. 급하게 갔어요. 근데 아이가 침대에 누워 있는데 얼굴이 새하얗더라고요. 입술까지 파랬어요. 보건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죠. 과호흡이 심하게 왔어요. 딸아이는 절 보자마자 울었어요. 엄마, 그 목소리 듣는데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애가 떨고 있었어요. 손까지 차갑게 질려서 애들이 엄마 도둑이냐고 물어봐. 순간 숨이 멎을 듯 했어요. 누가 학교까지 소문낸 거예요? 누가? 굳이 애한테까지. 딸아이 등이 들썩이는데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미안하다는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날 집으로 데려오는데 아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엄마, 나 아빠 집 안 갈래. 저는 조용히 운전만 했어요. 신호등 빨간 불이 계속 번져 보였죠. 그리고 그날 밤 진짜 큰일이 터졌어요. 딸아이가 쓰러졌거든요. 부엌에서 물 마시다가 갑자기 컵 놓치더니 그대로 쓰러졌어요. 쨍그랑 유리 깨지는 소리. 엄마 비명. 저는 정신없이 119 불렀죠. 구급차 안에서 딸아이 손잡고 있었는데 손끝이 너무 차가웠어요. 지윤아, 눈 떠봐. 근데 애가 대답을 못했어요. 산소 마스크 쓰고 숨만 헐떡였죠. 응급실 불빛이 얼마나 밝던지 눈이 아플 정도였어요. 의사가 뛰어다니고 기계 소리 삐삐 울리고 저는 벽 붙잡고 서 있었어요. 다리가 안 버텨지더라고요. 검사 끝나고 의사가 말했어요.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입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애를 이렇게 만든 게 결국 저 같아서. 그때였어요. 응급실 문 열리더니 남편이 들어왔어요. 근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 여자랑 같이 왔더라고요. 하얀 코트 입고 머리 예쁘게 말고 팔짱까지 끼고. 와, 진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딸아이가 누워 있는데 저 인간은 애인 데리고 병원에 왔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남편 쪽으로 걸어갔죠. 남편이 먼저 인상 쓰더라고요. 병원에서 난리 만들지 마. 난리?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지금 사람이 할 소리야? 그러자 그 여자가 뒤에서 나서더라고요. 차가운 미소 지으면서 애 앞에서 창피하게 왜 이러세요? 그 말 듣는데 손이 떨렸어요.
정말 뺨을 때리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딸아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작게, 아주 작게. 아빠. 다들 동시에 돌아봤죠. 딸아이가 눈 뜨고 있었어요. 산소줄 낀 채로. 근데 남편 보자마자 울더라고요. 왜 엄마 괴롭혀? 그 한마디. 응급실이 조용해졌어요. 남편 얼굴 굳었죠. 핏대선 얼굴로 딸을 보는데 순간 짜증난 표정이 스쳤어요. 아픈 애 보면서 짜증? 저는 그걸 봤어요. 똑똑히. 그 순간 뭔가 완전히 끝났어요. 남편은 결국 한숨 쉬더니 말했죠. 애 앞에서 세뇌시키지 마. 세뇌? 아? 딸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나쁜 사람이야. 그러자 남편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누가 그런 말 가르쳤어? 응급실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요. 간호사가 조용히 해달라고 했죠. 근데 남편은 흥분해 있었어요. 핏대가 목까지 올라와서 너 엄마 말만 듣지? 딸아이가 무서워서 몸 떨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남편 앞을 막아섰어요. 그만해. 남편 눈이 싸늘해졌어요. 서늘한 눈빛. 너 진짜 후회한다. 낮게 말하더라고요. 소름 끼칠 정도로. 그리고 돌아섰어요. 그 여자랑 같이 응급실 문 닫히는데 딸아이가 제 손 꼭 잡았어요. 엄마. 저는 애 손 쓰다듬었죠. 근데 속은 이미 다 무너져 있었어요. 그날 새벽 병원 복도 자판기 앞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캔커피 하나 뽑아놓고 한 모금도 못 마셨죠. 그때 간호사 한 분이 다가왔어요.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보호자분. 네. 혹시 남편분 맞으세요? 저는 고개 끄덕였어요. 간호사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죠. 아까 병원비 때문에. 순간 불안했어요. 왜요? 카드 승인 거절됐습니다. 네. 보호자 등록된 카드 전부 정지 상태예요. 숨이 멎을 듯 했어요. 카드 정지. 계좌 동결. 그제야 퍼즐이 맞더라고요. 남편이 일부러 제 명의 카드들 다 막은 거예요. 생활 자체를 못하게. 도망도 못 가게. 완전히 무너지게 하려고. 저는 멍하니 병원 바닥만 봤어요. 그 차가운 바닥. 하얀 형광등. 새벽 냄새. 그 모든 게 너무 선명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휴대폰 하나가 울렸어요. 문자였어요. 발신인은 남편. 내일까지 집 비워. 명도소송 들어간다. 순간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어요. 툭. 차가운 병원 바닥에 떨어졌어요. 툭. 근데 저는 죽지도 못했죠. 명도소송.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계속 울리더라고요. 병원 복도는 조용했어요. 멀리서만 삐삐 기계 소리 들리고 간호사 발소리 지나가고 저는 자판기 앞 의자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손끝은 차갑고 머릿속은 이상하게 맑더라고요. 아, 진짜 끝까지 가는구나. 그 인간이. 그때였어요. 전화가 왔어요. 오래된 번호였죠. 한동안 저장도 안 하고 살았던 번호. 정아 씨. 낮고 차분한 목소리. 순간 기억났어요. 박 변호사였어요. 예전에 식당 건물 문제 생겼을 때 도와줬던 사람. 소송 문자 받으셨죠? 순간 눈이 커졌어요. 어떻게? 남편 측 변호사가 연락 왔습니다. 아? 진짜 빠르더라고요. 이미 다 준비한 거였어요. 괜찮으세요? 그 말 듣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났어요. 대신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차가운 미소. 안 괜찮은데요? 전화기 너머로 짧은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박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죠. 이제 그만 참으셔도 됩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참는다. 맞아요. 전 평생 참고 살았어요. 시댁빚도, 남편 외도도, 시어머니 모욕도, 딸 앞에서 무너지는 것도 다 참고 버텼죠. 근데요, 사람이 끝까지 몰리면요. 어느 순간 무서움이 없어져요. 정말 신기하게 저는 천천히 물었어요.
박 변호사님, 네. 제가 만약 다 공개하면요? 잠깐 정적, 그리고 아주 짧은 대답. 그 집 무너집니다. 그 말 듣는데 심장이 이상하게 조용해졌어요. 그날 새벽, 저는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찬바람이 얼굴 때리더라고요. 멀리 도시 불빛 보이고 응급차 소리 들리고 손에 휴대폰 하나 들고 있었죠. 오래된 녹음 파일. 3년 전 거였어요. 사실 전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제 돈 빼돌리는 거, 시어머니 명의로 차명 계좌 만드는 거, 작은 아주버님 사업에 제 가게 돈 들어가는 거, 다요. 처음 알았던 날,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딸아이가 중학생이었거든요. 애 대학은 보내야 했고, 집은 지켜야 했고, 그래서 모른 척 했어요. 대신 준비했죠.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녹음했고, 계좌 복사했고, 세금 자료 챙겼어요. 남편 서재에 있던 계약서까지. 전부요. 왜냐고요? 사람은요. 한번 배신당하면 본능적으로 알게 되거든요. 아, 언젠간 나 죽이겠구나. 그 느낌, 그게 왔었어요. 저는 휴대폰 화면 켰어요. 녹음 파일 재생 버튼. 잠시 손이 떨렸죠. 그리고 남편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야, 정아 명의로 돌리면 세금 안 걸려. 뒤에서 시어머니 웃음소리까지 들렸어요. 며느리가 멍청해서 다행이지. 그 순간 바람보다 더 차가운 게 가슴 안에서 올라오더라고요. 전 조용히 파일을 껐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웃었어요. 진짜 웃음. 그날 아침 병실 문 열고 들어가는데 딸아이가 자고 있었어요. 얼굴이 반쪽이 돼 있었죠. 산소줄은 뗐지만 숨소리가 약했어요. 저는 조용히 머리 쓰다듬었어요. 그때 애가 눈 떴어요. 엄마, 왜 안 자? 딸아이가 한참 절 보더니 말했어요. 엄마 이제 울지 마. 순간 목이 꽉 막혔어요. 근데 애가 더 놀라운 말을 하더라고요. 나 다 들었어. 뭘? 아빠랑 할머니. 숨이 멎을 듯 했어요. 딸아이가 천천히 말했죠. 할머니가 그랬어. 엄마 돈만 빼면 버리면 된다고. 순간 손끝 감각이 사라졌어요. 딸아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아빠도 웃었어. 와, 그 말 듣는데 정말 사람 피가 식더라고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다음 말이었어요. 엄마, 응, 외할아버지 회사 아직 엄마 거잖아. 저는 그대로 굳었어요. 네, 맞아요. 사실 저는 원래 돈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친정아버지가 작은 건설회사 하셨거든요. IMF 때 거의 망했다가 제가 식당하면서 몰래 자금 돌리고 살렸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선 일부러 숨겼죠. 시댁이 알면 달라붙을 것 뻔했으니까. 그래서 다 남동생 이름으로 돌려놨어요. 지분도, 건물도, 땅도. 남편은 끝까지 몰랐죠. 자기가 무시하던 국밥집 아줌마가 실제론 회사 최대 지분 가진 사람이라는 걸. 그날 오전, 저는 병원에서 바로 변호사 사무실 갔어요. 검은 코트 입고, 머리 묶고, 화장도 안 한 얼굴로. 근데 이상하게 발걸음은 안 떨리더라고요. 회의실 문 열자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세무사, 변호사, 회계팀 직원까지 다 절 보며 인사했죠. 대표님 오셨습니까? 대표님,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어요. 순간 예전 기억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새벽 공사판 냄새, 아버지 작업복, 장부 보던 밤들. 전 원래 숫자 보는 사람이었어요. 남편 뒤치다꺼리만 하다 잊고 살았던 거죠. 박 변호사가 서류 하나를 밀어줬어요. 남편분 쪽 조사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넘겼어요. 그리고 웃음이 나왔죠. 차가운 미소. 역시 나였어요. 남편. 제 돈으로 빚 갚고 나서 그 여자 명의로 오피스텔 계약했더라고요. 심지어 시어머니 계좌로 현금 돌린 흔적까지 있었어요. 탈세, 차명 계좌, 재산은닉 다 들어있었죠.
박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 정도면 형사 가능합니다. 형사. 그 단어 듣는데 이상하게 무섭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시원했죠.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계좌 묶을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집은요? 명의 추적 들어가면 가압류 가능합니다. 그 순간 제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어요. 서늘한 눈빛으로 서류 넘기며 말했죠. 그럼 이제 제 차례네요. 웃고 있던 사람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였어요. 남편한테 전화가 왔죠. 목소리가 잔뜩 짜증나 있었어요. 너 지금 변호사 선임했냐? 저는 창밖만 보고 있었어요. 비가 그치고 있었거든요. 유리창에 맺힌 물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렸죠. 왜? 제 목소리가 너무 차분했는지 남편이 잠깐 말을 멈추더라고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아? 아직도 모르고 있었어요. 자기가 뭘 건드렸는지. 당신, 뭐? 오피스텔 좋더라. 순간 정적. 전화기 너머 숨먹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곧바로 거친 목소리. 그걸 어떻게 해? 강남은 비싸지? 딱 거기까지 말했는데요. 남편 숨소리가 달라졌어요. 급해졌죠. 너 미행했냐? 전 웃었어요. 차가운 미소. 아니, 그럼 내가 멍청한 거야. 순간 전화기 너머로 욕설이 터졌어요. 핏대선 얼굴이 눈앞에 그려지더라고요. 야, 김정아. 근데요. 이상하게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예전 같으면 손 떨리고 심장 내려앉았을 텐데. 그날은 아니었죠. 저는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계좌부터 확인해봐. 그리고 끊었어요. 정확히 7분 뒤였어요. 전화가 다시 왔죠. 이번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너 뭐 했어? 드디어 봤나 보더라고요. 계좌 지급 정지, 가압류, 세무조사 요청까지 전부 들어갔거든요. 그 여자 명의 오피스텔도 바로 묶였어요. 시어머니 차명 계좌까지. 남편은 거의 비명 지르듯 말했죠. 너 미쳤어. 저는 천천히 커피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하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왜? 당장 풀어. 싫은데. 순간 남편이 소리쳤어요. 너도 끝나는 거야. 끝? 아? 전 이미 바닥까지 갔었거든요. 무서울 게 없더라고요. 나 횡령범 만든 건 당신이잖아. 그건 딸 쓰러진 것도 당신 때문이고. 남편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근데 더 웃긴 건 그 다음 말이었죠. 그럼 돈을 왜 숨겼는데? 아, 결국 돈이더라고요. 끝까지. 저는 창밖 보며 말했어요. 당신 같은 사람한테 안 뺏기려고. 전화 끊고 나니까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 아니라 이제 진짜 끝이라는 느낌. 20년이 드디어 끝나는 거였어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친정으로 찾아왔어요. 정말 난리였죠. 대문 두드리면서 소리 지르는데 동네 사람들 다 나왔어요. 김정아 나와. 너 우리 죽일 거야. 엄마가 놀라서 문 열려고 했는데 제가 막았어요. 그리고 직접 나갔죠. 시어머니 얼굴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머리도 흐트러지고 눈은 뒤집혀 있었죠. 핏대선 얼굴. 정말 무섭더라고요. 근데 이번엔 제가 안 피했어요. 시어머니가 다짜고짜 달려들었죠. 내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래. 저는 가만히 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어머니, 닥쳐. 5억 갚아준 건 기억나세요? 순간 시어머니 입이 멈췄어요. 제가 병원비 낸 건요? 작은 아들 카드값 막아준 건? 동네 사람들 시선이 쏠리기 시작했죠. 시어머니 얼굴이 흔들렸어요.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서늘한 눈빛으로. 근데 저 도둑 만들었죠. 순간 시어머니가 제 팔 잡았어요. 그건 오해야. 경찰 부른 것도 오해고. 정아야. 처음으로 이름 부르더라고요. 근데 늦었죠. 너무 늦었어요. 그때였어요. 뒤에서 차 한 대가 급하게 섰어요. 남편이 내리더라고요.
근데 상태가 이상했어요. 넥타이도 삐뚤고 얼굴은 새하얗고 땀까지 흘리고 있었죠. 보자마자 알겠더라고요. 완전히 터졌구나. 남편은 다짜고짜 절 끌고 가려 했어요. 우리끼리 얘기하자. 저는 손 뿌리쳤죠. 만지지 마. 순간 남편 눈빛이 변했어요. 차가운 미소. 낮게 말하더라고요. 너 진짜 후회한다. 근데요. 그 순간 뒤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후회는 내가 하겠지. 다들 돌아봤죠. 검은 세단 옆에 박 변호사가 서 있었어요. 그리고 뒤로 정장 입은 사람 둘. 남편 얼굴이 굳더라고요. 박 변호사가 서류 내밀었죠. 김민철 씨. 남편 손이 떨렸어요. 뭐야 이게. 사문서 위조, 재산은닉, 금융실명법 위반 관련 고발장입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동네 사람들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시어머니가 갑자기 주저앉았어요. 안 돼. 남편은 서류 넘기다가 얼굴이 새파래졌죠. 왜냐고요? 거기에 다 있었거든요. 녹음 파일, 차명 계좌네요. 오피스텔 계약서, 심지어 그 여자랑 주고받은 문자까지. 정리만 되면 이혼시키고 들어갈게. 그 문장 보는 순간 남편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저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죠. 나 진작 다 알고 있었어. 남편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처음 봤어요. 그 사람이 겁먹은 얼굴. 정말 우스웠죠. 그때 경찰차가 들어왔어요. 누가 신고했는진 모르겠어요. 아마 동네 사람 중 누군가였겠죠. 남편은 갑자기 저를 노려봤어요. 너 때문이야. 아니요. 당신 때문이었어요. 전 그냥 살아남은 것뿐이니까. 경찰이 남편 데려가는데 시어머니가 울면서 매달렸어요. 우리 아들 안 돼. 근데 남편 끝까지 절 보더라고요. 원망 가득한 눈으로. 전 웃었어요. 차가운 미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죠. 이혼 도장. 그때 정말 잘 찍었어요. 남편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날 밤 병원으로 돌아갔어요. 딸아이는 창가에 앉아 있었죠. 저 보자마자 물었어요. 엄마 끝났어? 저는 애머리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정말 편하게 웃었죠. 응. 창밖에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상했어요. 이번 비는 안 차갑더라고요. 딸아이가 제 어깨에 기대면서 말했어요. 엄마 이제 행복해져. 저는 대답 대신 아이 손 꼭 잡았어요. 멀리 응급실 불빛 반짝이고 빗소리는 조용히 창문 두드리고 20년 동안 지옥 같던 시간이 그제야 끝났어요. 그리고 그날 처음 알았죠. 사람은요. 끝까지 망가진 다음에야 진짜 자기 얼굴 찾게 된다는 걸요. 여러분이라면 시댁빚 5억을 다 갚아준 뒤 이혼하자는 남편 용서할 수 있으셨을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용당했던 정아 씨 이야기 듣는 내내 가슴 답답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 생각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도 누군가의 희생 위에 올라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가 작은 경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사연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